이번 주 사건 사고입니다. 사실 이번 주 사건 사고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좀 한국의 살인 사건에서 다루기는 좀 너무 좀 알려진 작고. 게 없고 그렇지만 이건 또 알아두면이라고 할까요? 알아두면 뭐 지식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네, 이거 약간 특이한 사건이에요. 네, 사실 이거 요 특이한 사건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찾았어요. 저는 이 사건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깊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이거를 또 발굴을 해가지고 이거 방송 그렇죠, 발굴이죠. 네. 이거 방송을 좀 하자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들통나자 외국인 여자 동료 납치해 살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들 여자친구하고 성관계 했는데 그 들통난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외국인 그 여성 동료를 납치해가지고 살인한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사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행위 자체를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입니다. 피의자는요, 김 씨인데 아내와 자식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51세였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네.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작업 반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 큰 업체네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 이상은 되겠는데 거기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했으면 꽤 직위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이런 했는데 새끼다 있어 이거. 몰래 아마 그 10대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대 미성년자가 지 아들 친구라며요. 여자친구라면서요. 지 아들 여자친구 18살 먹은 아이하고 몰래 만나가지고 성관계하고 그러니까 뭐 연인 비슷하게 사귄 모양이죠. 아마 돈 줘가면서 원조계저 비슷하게 그렇게 아마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들통났죠. 네. 이게 2017년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7년 10월 말에 이게 이제 주변 가족들한테 들켰대요. 그럼 이제 이 새끼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창피해서 못 사는 거지 이거. 네. 아들 여자친구를 하고 간음하고 있었으니까 동네에서 살겠어요. 가족들 얼굴 보겠어요. 특히 아들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예비 시아버지 되는 놈이 그 며느리 마약 하려고 하는 거하고 뭐 유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났어요. 2017년도에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 김 씨죠. 김 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겠다. 회사도 소문이 다 났나 보죠. 그렇죠. 아주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마 그 주변에 소문이 더 퍼질 거다라고. 이제 앞으로. 네,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어차피 나는 회사 못 댕길 거다. 예. 그래서 무단 결근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지방으로 그럼 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 가기는 싫으니까 그럼 나랑 같이 갈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동행 대상을. 네. 근데 그 고른 대상이 바로 태국 여성이었던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불법 세류자 신분으로 있던. 네. 같은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같이 일하던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걸 딱 알고 나서 아니까 이 태국 여성을 그러면 나 도주할 때 왜 동행을 할까요, 교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아마 근데 내 생각은 이래요. 이제 주변에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 아들 얼굴 못 보니까 어차피 그 집에서 이제 본인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결국 소문 날 거고 나게 되면 회사에서 뭐 얼굴 들고 못 댕기니까 이제 그만둘 생각한 것 같고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려고 했는데 만만하게 찍어뒀던 여성이 생각난 거죠. 혼자 가기는 싫으니까. 그 여성이 이제 태국 국적의 추티마라는 29살 먹은 여성인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면 그러면 18살이나 19살 때 우리나라 온 거 아니에요. 네. 관광비자로 들어와가지고 눌러 앉은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그래요. 만만한 사람 고른 거죠, 뭐. 네,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성을 고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만한 사람을 저 같은 놈하고 같이 가서 나랑 지방 내려가 따로 삽시다 하는 그런 대상 여성이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그 약점을 가진 그 태국 여성 정도는 딱 집어서 지가 끌고 가서 그 약점을 빌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뭐 추 씨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추 씨가 이 김 씨의 그 자동차를 탔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김 씨가 작업을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추 씨를 한테 아야 내가 직장까지 태워다 줄게. 출퇴근 도움을 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을 출퇴근할 때 지 차에다 태워서 출퇴근 시켜주고 이랬던 것 같고 이제 모든 문제가 야기되니까 대상으로 찝은 여성이 이제 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불법 체류자니까 꼼짝 못하게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유인할 때도 보니까 막 그 나쁜 짓 했네요. 이놈 불법 체류자 단속 나왔으니까 지금 빨리 나오라 그래갖고 여자가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그놈 차에 탄 거네요. 네. 이게 2017년 10월 말에 들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1월 1일 오전 9시입니다. 이 추티마라는 그 이제 태국 여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주간 근무를 못 했나 봐요. 밤에만 근무하는구나. 네, 그래서 야간 야근만. 근무만 하다 보니까 아침 9시 정도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반장이니까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근무 시스템을 알지. 네. 그래서 기숙사에 와서 딱 이제 추 씨가 쉬려고 하니까 전화를 한 거야. 야! 저 경찰에서 너 불법 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나와라. 기숙사 나와라. 앞에 내가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러면서 유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 대고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데리고 지방으로 날르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 놀래갖고 뭐 맨발에 뛰어나갔겠네 진짜. 그래서 지 승용차에 태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국 곳을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막 강원 삼척, 경북 포항, 뭐 경북 영양 막 이렇게까지 돌고 돌면서 하다 보니까 이 추티마라는 여성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지, 뭔가 이상한 거지. 네. 감이 잡히지. 처음에는 허겁지겁 불법 단속, 체류자 단속 나왔다 그러니까 그 차 덥석 탔는데 이거 뭐 삼척으로 포항으로 양양으로 빙빙빙빙 돌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내리고 싶었겠지. 네, 그리고 뭐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내려달라. 안 내려줘요. 네. 그래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몇 번 했는데 안 내려주니까 아니다, 뭐가 이상하다. 그 딱 소홀한 틈을 타서 이제 뭔가 탈출을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붙잡혀요. 근데 차 안에서 이미 이 여성의 휴대폰 뭐 이런 거 다 뺏었죠. 네. 그 뺏어갖고 부셔버리고 그랬죠. 네.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때리고 그래서 1차 이제 잡혔을 때 아마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뭐가 이상하다. 내가 납치당한 거다라는. 이제 인식했겠네. 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엿보다가요. 진짜 그때는 방심한 틈을 타서 막 정신없이 뛰어갔대요. 차에서 내려갖고 뛴 거네요. 네. 뭐 근데 금방 잡히지 뭐 여자. 응? 잡혔죠. 네. 그 잡힌 상태에서 아마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로 얼굴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도 그 돌로 찧어가지고요. 턱이 실제로 뭐 다 함몰되어 있었고 뭐 얼굴도 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교수님 이 나중에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피해자 얼굴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지문 인식 안 하고 들어왔다면 지문은 나와봤자 찾기 어렵고 한국에서 외국인이니까 얼굴은 완전히 그 불 질러가지고 태워버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거. 이게 지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관광 비자로 들어왔을 때는 그 우리가 검지 손가락이나 이렇게 한 군데만 네, 그 지문 채취를 하고 취업 비자나 이런 경우는 열 손가락을 다 해요. 그래서 관광 비자로 들었고 그 전에 또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아마 지문 채취를 안 했을 가능성이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관광 비자로 들어왔을 때면
2017년도 그러면 2007년경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문 걱정은 내가 생각할 때 이놈이 안 한 것 같고 얼굴을 불질른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얼굴을 못 알아봐서 이 여성이 누군지를 모르게끔 하려고 얼굴 이제 그 죽인 다음에 돌로 얼마나 때렸으면 턱이 다 함몰됐겠어요. 얼굴 알아볼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얼굴에다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여성이 발견되더라도 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언제 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 11월 1일 날 날. 저녁 10시쯤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양양에서 그랬네요. 네, 양양에서 한 밤 10시 10시. 10시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이 피해 여성이 발견된 거는 11월 5일 4일이 지나서 4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요. 새벽 3시에 어떻게 발견되지 하는데 이게 경찰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럼 감이 딱 있죠. 이게 이미 피의자가 잡혔던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 유골이 발견됐구나 라는 걸 알 텐데 11월 4일 날 오후에 이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자수하니까 그러니까 자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불어가지고 경찰이 가서 시신을 찾아낸 거네요. 네. 근데 이거 왜 이 새끼는 또 경찰에 어떻게 해서 잡혔죠 이거? 이게 자수를 해서 나중에 이게 감형이 되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친형이 아마 자수를 권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사람을 죽여놓고. 죽고 또 이제 그 무단 결근하고 집에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전화를 했었나 봐요.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털어놨겠죠 친형한테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수해라. 그러고는 이제 시신 있는 장소를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김 씨도 안 나오고 이 추치마라는 여성도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어차피 너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자수라도 해야 너가 감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겠죠. 이게 아마 죽인 다음에 얼굴에 불 지르고 그 배수로 이렇게 굴러떨어뜨려 숨겼던 모양인데 이제 결국 시신 발견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놈은 결국 검거가 된 건데 뭐 명백히 뭐 살인죄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여성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 추티마 씨라고 추티마. 추티마.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18살 나이로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돈 벌려고 들어온 거네요. 네. 근데 그래서 한 제조업체에서 10년 동안 그 안성에 있는 자동차 여기서 10년 동안 일을 했고 그 김 씨랑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10년 동안 일해서 10년 동안 같이 일한 직장 동료예요. 그래서 이 그 추치마 씨한테는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현지에서 이제 같이 사귀다가 헤어졌던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친구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미혼모로 애 낳구나. 그때가 아마 18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지금 추치마 씨가 29살인데 아이가 13살. 그래가지고 중학생 딸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딸이 이제 엄마가 서울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2-3번 정도 한국에 와서 엄마 얼굴을 봤다고 하고 거의 추치마 씨 같은 경우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고달픈 삶이죠. 그리고 태국으로 가고 싶어도 아마 10몇 년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을 거예요. 못 갔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에 의하면 가족 말에 의하면 매달 100만 원씩 태국으로 송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네. 자기 또 자식도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살으면서 취직해가지고 버는 돈 집에 보내고 본인은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잠자고 이제 낮 시간에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단속 나오니까 야간 근무만 시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걸리면 강제 출국 당하는 공포 속에서 살았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을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해 직전쯤에는 나 이제 태국에 너무 가고 싶다. 살해되기 직전에 네. 뭔가 감이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다 그런 게 있더라고 보면. 에이 참 이거.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김 씨 이놈은 왜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바람 쐬러 같이 갔대요. 바람 쐬러 가는데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고 끄집어내요? 네, 근데 이 추치마 씨가 빨리 집에 가자라고 하는 도중에 말다툼이 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살해 이유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교수님 어떠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여성을 미리 출퇴근 시켜주면서 호감 가지게 하고 있었고 떠나면서 여성을 그 불법 체류자를 빙자해서 자신의 차에 끌고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하고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휴대폰 뺏고 그랬다면 그리고 폭행 과정이 있었다면 그냥 때렸겠습니까? 여성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이놈 성폭행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폭행 시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아마 살해했을 가능성은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추치마 씨의 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딸이 전화 통화하는 과정 중에 한국인 남성이 치근든다라고 평소에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줌일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가 이 차에 타서 그것도 1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출퇴근을 도와주지 않았다가 막 최근에 출퇴근을 도와주고 접근을 했던 거 보면 약간 좀 계획적으로 이 맞아요. 추치마 씨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목적으로 달려들었다가 거부하니까 살해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놈 뭐 헛소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어린애하고 지 아들 딸하고 뭐 간음하다가 걸린 게 계기는 됐겠지만 직접적으로 추티마 씨 살인 사건하고 연계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 동료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가 피의자가 이제 이 김 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동료들이 말이 안 된다. 야간 근무하는 거 패턴 다 알고 불법 체류자라는 거 다 알았다. 얘 교수님 말대로 얘 약점 잡아서 성추행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안 되면 죽이려고 했고 다 이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신원이 안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도 있었을 거다. 이거 그렇죠. 계획된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계획 범죄예요. 명백 계획 범죄. 이거 삶 자체가 쓰레기네요. 쓰레기. 이놈도. 이 판결 이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까지 갔었는데요. 2심 이제 항소심까지 네. 갔겠지. 1심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 정도성 판사가 했었는데요. 중간금하고 살인 혐의였더라고요. 중간금은 차에서 못 내리게 한 게 중간금이에요. 중간금. 오랫동안 그 시간이 길으니까 잠깐 짧은 시간에 뭐 그렇게 했으면 감금인데 오랜 시간을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끌고 다녔다면 중간금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폭행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금죄 하고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 혐의 되겠죠. 그래서 20년을 선고를 했는데 20년? 네. 예.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을 했대요. 이것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놈이 51세인데 20년 살고 나오면 70일. 71세. 71세면 무슨 짓 할 줄 모르는데 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했지? 이게 뭐 재범의 거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장판사가 이제 우리 판결문 얘기할 때 했던 말이 김 씨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다가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 김 씨는 근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시도도 안 했구만 이 새끼. 네,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20년을 아니 합의도 안 된 놈인데 무슨 그게 무슨 엄중한 처벌이 20년이요? 네, 이때 자수가 많이 자수. 자수는 뭐 이 감경 사유는 되니까요. 네. 그건 그래요. 예. 그리고 2심은 1심 또 불복을 했는데 저희 교수님 궁금한 게 이게 서울고법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평택지법인데 경기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서울고법 형사 3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뭐 2심하고 똑같이 20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했으면 수원 저 고법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도 서울고법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조영철 부장판사네요. 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 날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요. 원심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럼 20년?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판결문이 저는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살인은 기하디 기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 피해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희망을 품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단 검찰의 주장과 같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20년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형 사유 그러니까 20년으로 한 이유가 자수가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네요. 자수가. 네, 근데 20년이면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그것도 얼굴에 불까지 질러가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놈이. 하여튼 뭐 판결이니까요. 이놈 그 2017년이면 구속됐으니까 20년 나면 2037년이 나오네요. 2037년? 저는 가끔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수님 이렇게 출소일들을 계산하는 걸 되게 확실하세요. 네, 이렇게 형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놈이 언제 나오지에 대한 그거 생각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요 새끼 언제 나오지? 이거 계산해서 사실 내 형사수첩에 내가 잡아놓은 놈 나오는 출소 날짜를 전부 적어놨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딱 해서 2000년 연도별로 뭐 2001년, 2002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따로 그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가서 수첩 넘길 때 오늘 나오는 새끼 있나? 이렇게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교수님한텐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니까요. 그거 잘 봐야지 옆구리 칼도 안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교수님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때마다 네, 맞아요. 저는 느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건 제가 선별했을 때 또 제가 밤늦게 보내드렸는데 또 바로 안성경찰서 맞아요. 그 담당했던 이 사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언론 보도가 잘 안 됐어요. 네, 그게 이유가 사실 이게 2017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태국과의 외교 관계가 심각했어요. 이거 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도 많이 됐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태국 전역에 그 엄청나게 보도가 됐고요. 또 이 저 국제 간의 외교적인 어떤 문제도 야기될 뻔한 거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시신을 한 태국식으로 하겠다. 시신을 사실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는 예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시신 태국식으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 태국식으로 장례 치르겠다고 그래서 시신 운송했잖아요.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런 그 비용 관련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보통은 화장을 해서 유골만 가져가는 그렇죠. 경우가 네,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 11월 14일 날 이 아버지가 그 입국을 해가지고 15일 날 이제 그 딸의 그 시신을 아예 데리고 태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신 걷어서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근데 이제 태국에서 어떻게 났냐면 뭐 김치의 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또 비하하는 발언들도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주민의 그 여성들에 대한 뭐 그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처우하면 안 된다라는 각성의 소리가 그때 한참 많았었어요. 그 이주 여성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막 그 성명서 발표하고 막 정말 그 국내외적으로는 이게 좀 시끄러웠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신을 그 듣기로는 시신 그대로 데려갔다는 말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가지고 가서 거기서 거기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담당 형사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수사했던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하여튼 뭐 여하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지금 그 불법 체류자로 이와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불법 체류자를 우리가 절대 범법자예요. 명백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옹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심히 부당한 대우. 네. 강간까지 당하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아니죠. 또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요. 범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어떻게 불법 체류자를 그냥 범죄자만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는 또 피해자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걸 다뤄봤고요. 또 그 뭐 조주빈이 하도 얘기가 나와서 좀 성적인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 성적인 어떤
또라이 이것도 네. 이것도 또라이 사고를 새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고 자기 딸, 자기 아들 여자친구 참 이게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비굴하게 살아. 네, 오늘도 한번 태어난 인생 더러워. 그리고 마친 김에 마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아마 정부에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집단 발병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진이나 그 사람들은 상시로 거기 있으니까 체크가 되는데 간병인들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간병인들은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들한테 옮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간병인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네.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이 시기만이라도 그 불법 체류자 간병인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돼요. 일단 전염병부터 맞고 봐야 되니까. 잠깐의 면책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항상 예, 맞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번 네. 저 출입국관리소장 하던 친구 있어요. 후배. 불러다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엄청난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불러다가 네. 그 친구 불러다가 여기서 불법 체류 관계 그 문제점 한번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했습니다.